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이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총무과 6페이지 그 우편물 발송비가 월 한 1,700만 원씩 매월 들어가네요. 12개월에 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이게 우편물 발송하는 내용? 이게 저희 과에서 발송을 합니다만 시 전체 거. 시 전체 거예요? 저희 과로 모아져서 저희가 매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거 있고. 이 우편물 발송이 엄청나네요.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하고 등기하고 등기하고 섞여 나눠져 있어서 있어요. 건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13만 6,077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월 한 12,370통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뭐 이런 재산세 고지서 뭐 이런 거. 일반 이제 행정 처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많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안내문이나 이런 거 나간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이 근태 관리 시스템 용역비가 있고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용역비는 어떤 거를? 그 근태관리 시스템 용역비는 지금 이제 지문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기계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고요. 유지 보수비는 요 이제 사무실이 옮기거나 할 때 수리하거나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해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실 이전하고 할 때 그런 비용이고 이 용역비가 이제 유지 관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맞습니다. 지문 인식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출입 통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그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아까도 최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별 금액이 좀 막 상이하더라고요. 그 어떤 데는 수소차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떨 때 일반 차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 막 이런 무슨 저희가 뭐가 있나요? 그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각 부서에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부서에서 선택을 하는 선택을 걸로 하는 알고 거예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송이라 매일 경기도하고 이제 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운행 거리가 길고 해서 조달청에 이제 올라온 그 단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사양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부서들도 여러 개 이제 막 올라왔는데 가급적이면 뭐 요즘 그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는 게 좀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뭐 보존 받고 그러면 국비 지원 받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반 차량도 구매하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친환경 차로 구매하는 거를 좀 다 같이 보면 돼요. 부서별 그 기능이나 이제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 화물차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는 일반 차량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또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차 구매를 많이 한 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유도하시고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3페이지 보면 차세대 인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비해서 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차세대 인사행정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이제 구축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그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분담을 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군구 공무원 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공무원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작년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8페이지 보면 저희 그 직원 이제 종합검진 서비스 종합검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2,200명 정도
저 내년에 받으시는 거로 좀 나와 있는데 산출 내역에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2년에 그렇죠? 예,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1,700명 정도 잡았고요. 1,700. 내년부터는 그 이제 50세 이상들은 이제 매년 하는 걸로 해서 처음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2,200명으로 좀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파악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가 한 1,700명, 그리고 홀수년도가 짝수년도에 다 해당이 되니까 50세 이상도 홀수년도는 한 500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0명?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총 이거 1,700명이 지금 내년에 지원되는 예, 통상 지원받는 짝수년도 그리고 출생자들 짝수년도 그리고 출생자들. 이제 50세 이상이 한 500명 정도. 50세 이상이 500명 정도. 예, 예. 요 부분은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직 다 포함되고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정원이 지금 2,364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공무원 정원이요. 그 다음에 뭐 공무직하고 다 합치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직이 지금 정원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이라든지 좀 시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000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만. 예. 3,000명 정도. 지금 3,100명 되나 보네요. 뒤에 저 체육 문화행사 지원해 보면 3,100명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체육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뭐 2만 원씩 2회 지원하는 게 한 3,100명이니까 이게 전체 인원 같은데요. 그죠? 예,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 해서 이런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뭐 의원들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말씀이네요. 그리고 저희 그 직원 단체 보험이 이게 10억 9,300 정도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보험 한 건입니까? 예, 단체 보험은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한 건? 예, 드는 거고요. 예. 그 이제 보장 한도 직원 숫자도 조금 늘기는 했지만 보장 한도를 요번에 조금 높여 보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암 진단 같은 경우 지금 매년 한 10분 정도는 평균적으로 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진단 받으면 1,000만 원 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근데 한 1,500까지 좀 올려 볼 생각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좀 그 소통 홍보관 쪽에서도 지금 시정 홍보물 만들죠? 그쪽에서도. 네, 소통보관에서도 이제 그 정기 간행문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시정 소식지 같은 걸 좀 만들고 있고요. 우리 자치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 소식뿐만 아니고 국정, 도정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배포하라 할 때 그때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나 도정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럼 이게 한 뭐 몇 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나요? 이거는 좀 종류가 매년 달라집니다. 이게 리플렛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저 A4 용지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특정을 좀 할 수가 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소통 홍보원 좀 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어차피 국정 도정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 이제 일원화 해가지고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인원수하고
현재 올해 10월 30일 기준에서 1,151명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1,151명이요. 보니까 여기 냉장고 뭐 세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 최초 전입 세대에다가 가전제품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에 한 32가구 지금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틀린데 이거는 뭐 세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기 하는 예, 여기 이제 1인 가구 했을 때 1인 가구는 예, 이제 125만 원, 75만 원 했고요. 네. 2인 가구 이상일 때는 양문형 대형을 해서 12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 이 정도 세대가 이 정도 가구가 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매년 전입하는 인원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 이제 그러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탈북민 수가 좀 감소한 경향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내년 이후에는 아마 또 대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뭐 인원 수가 또 증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네요. 이제 그건 아까 이거는 질문하셨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좀 저희 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이 이분들 적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 행사- 이제 예. 탈북민들을 이제 전담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그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예. 상당히 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요. 다만 이제 장기간 북한에서 살다가 오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화의 이질적인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부적응자도 뭐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더욱더 세심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지금 아까 1,15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6분이라고 좀 돼 있는데 6분입니까? 예, 현재 6분 이제 등록해 있습니다. 여기 명예수당 받는 분이 3분 있고 생활지원금은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고 명예수당은 이제 65세 이상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예.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는 거고요. 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 현재 그 명예수당 받는 분 2분 있고 예. 생활지원금 받는 분 세 분 있고 세 분씩 있습니다. 세 분, 세 생활지원금하고 예, 명예수당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월 10만 원씩 그냥 3분씩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 이 59페이지 LED형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통북천 쪽에 예. 지금 2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이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이제 모은 다음에 네. 야간에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야간에 거기 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거기 통북천면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위급한 사항에 이제 그 표지판을 보고서 그 이제 LED로 발광을 합니다. 네. 그 고위도 반사지로 해서 이제 그 있고 그다음에 그 LED로 이제 발광을 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몇 번 구역에서 위험한 사고가 있다 이거를 이제 경찰하고 소방 쪽에 전화번호가 다 거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신속하게 그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와서 이분들을 구조나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위치에 뭐 표시가 돼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좀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요즘 예, 요거 지금- 휴대폰 다 있고 한데. 예, 경찰 쪽에서 예. 제가 이제 봤는데 예. 한 10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 명 정도 이걸 활용을 예. 15분 예, 예. 정도 예, 예. 활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이제 추가로 해서 오송 농업생태원 앞쪽에 오송 교포리 천 있습니다. 거기도 시민들께서 그 천 주변을 많이 걷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도 이제 추가로, 추가로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지금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탄하고 세교동하고 지금 이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응 좋습니다. 지금 반응 좋- 스타는 이제 그 지역이 좀 농촌 지역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 노약창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때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세계동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도시 지역이 있지만은 일부 좀 도시 개발이 필요한 그 낙후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행복마을 관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한 10분 정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 군데당 기준이 10명이고요. 예. 5분씩 오전 오후 오전 예, 5분, 좀 오후 5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또 다른 데 개소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내년 거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나서 없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25개 읍면동에서 뭐 희망하는 지역은 없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두 개소를 평가를 더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더라면은 추가 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시골 마을 같을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뭐 도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고 하니까 좀 시골 같은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거주하시는데 그런 데는 좀 새로 좀 계속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은 이 사무실 소독 방역비가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 사무실을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예. 3층하고 5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두개층. 예. 거기에 그 청소하고 용역을 해야만 이게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쪽에 그 직원들이 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요. 청소까지 같이 해서. 예, 청소하고 방역하고 같이. 방역하고 같이 예. 해서. 이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딴 데에 비해서 보면 소독. 연간 두 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주 이제 3회 이상, 3회 이상 적어도 3회 이상은 하는 거로. 아, 주 청소는 이제 3회. 청소는 이제 매일 하시고 예. 청소는 이제 하루 뭐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 청소하는 시간에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정도 뭐 아, 하는 주 3회 거고. 예, 나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그 교육청소년과 그 생활 SOC 공모 사업을 해주고 팽성 그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곳은 이런 생활 SOC 공모 사업 이렇게 신청하는 건수가 없나요? 이 학교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든 뭐 보통 이제 학교에 많이 하죠. 생활 SOC 신청. 저희 시에서는 이게 이제 최초 사례가 그러니까 예. 예, 되고요. 다른 그 시군에서는 간간히 좀 여러 군데 하기는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 말고는 신청한 데가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해서요. 예. 그 이제 학교에서 승인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이제 쉽게 또 공모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힘들게 이게 저 공모에 선정되긴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이게 그 학교 시설을 이제 일반 시민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학교 쪽에 입장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런데 또 이런 공공부재들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 예, SOC 공공부지에도 이제 여러 군데 하는데 그 부분은 그 기획예산과 쪽에서 취합을 기획예산과 하고 있어서 쪽에서는. 제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 106페이지 그 온마을 체험버스 이 관내 체험학습 이동수단 지원하는데 지금 1,100대 정도 확대가 되네요. 700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700대를 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진이 다 돼서 네. 입찰 잔해까지 해서 780대를 지금 다 했고요. 내년도 수요를 조사했는데 1,300대가 수요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100대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버스 지원 운행하는 거잖아요. 버스.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임대해서 임대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25만 5천 원의 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예, 전체 이제 1,000대 이상을 한 네. 번에 입찰해서 한 거라 이제 이 금액이 됐고요. 입찰해서 1,000대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관내 지역 내에서만 예. 움직이는 거라 이제 이 단가로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뭐 몇 시간 정도 그거는 이제 학교 그 수업 과정 체험 과정인데요. 예.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내에서 체험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시간 그 운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 뭐 반나절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예, 2시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서너 시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나 보네요. 금액이 요즘 뭐 버스 한 대 뭐 임대하는데 뭐 6, 70만 원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일단 109페이지 그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해서 고등학교 진로 진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한 3억 8,500 정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건의 사항이었고요. 네. 그 이제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1개 고등학교 중에서 15개 그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그 보충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예, 그동안 이제 그 교육청 쪽에서는 이 보편적 교육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네. 이런 이제 그 보충 수업 이런 쪽에 지원을 안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다가 해서 3억 8,500만 원을 별도로다가 기존의 그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그 수업 속에 있는 그 교육 경비를 네.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15개 학교 정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 이거 요구가 좀 많아지면요. 아, 그 기존에 이제 마이스터거나 동일 공고 같은 데는 수요가 없고요. 4개 교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보편적 교육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쪽의 사업을 교육 경비로 다 지원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113페이지 저희 평택시 장학재단에서 9억을 출연해서 2억은 이제 적립을 하고 나머지 7억을 이제 이렇게 애양 장학생하고 자립 장학생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장학금, 뭐 우수 장학금 뭐 쭉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 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일정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국가 장학금을 그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50만 원 이렇게 일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고등학생들은 네. 중학생도 대상이 되네요. 예, 특기 장학생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제 거 50만 원씩. 장학금 그런 의미보다는 어떠한 그 지원금 뭐 그런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수혜받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억 정도를 하게 되면 한 500명 가량 됩니다. 500명 가량. 500명 가량. 정확히 477명이 지급됐습니다. 477명이요. 대학생이 그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학생이 360명 가량 됐습니다. 360명. 그다음 중고등학생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는 이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확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인원 그 학생들 수혜받는 학생들을 수혜받는 학생들은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합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네. 대부분 요 정도 그 선에서 예. 지급이 됩니다. 좀 우수 장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좀 많이 좀 할당을 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좀 취약계층 뭐 이런 쪽에 좀 더 좀 받을 수 있게끔 배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봉산 수련원의 그 서바이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이용 현황이 괜찮습니까? 이번에 레이저로 교체하는 거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못했었죠. 이용을 못했었고요. 예. 그 동안에 그 이제 페인트로 된 그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총을 사용해서 예. 이제 서바이벌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맞고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다가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이용객들이 꽤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얼마는 기억하진 않는데 그 이제 학교에서 예. 그 무방산 수련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그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레이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뭐 더 여러 가지 그 위험 면에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이렇게 이번에 이제 교체해 가지고 하시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학교를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보시면 그 예산이 국비가 전년도에 9,490만 원 정도 지원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국비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시비는 좀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171페이지요) 171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그 이제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요 공무직 그 3명에 대한 그 인건비라 이제 뭐 그렇게 됐고요. 인건비 부분. 요 감소 요인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율대로 이렇게 나갈 텐데 이게 조금 늘었는데 여긴 줄어가지고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이제 그 시비 부담이 네. 그 이제 기준이 7대 3인데요. 예. 그동안 시비 부담을 좀 더 했던 부분인데 요 이제 예산이 좀 협의 과정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예. 12를 원래 7대 3인데 12를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했었다. 전년도에는 올해 예, 그 이제 6,533만 2천 원이 이제 시비가 부담됐던 부분인데 예. 이제 5,596만 5천 원을 이제 그 시비 부담분이 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가급 223페이지에 행정 사무局임차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이게 지금 복각기 프린터기를 지금 임차 영역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1년 계속 사업, 22년 계속 사업, 23년 신규 사업 해가지고 2억 5천,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네.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국별로 네. 사무기기를 한 번에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새로 이제 교체될 때 좀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연차별로 이제 국별로 차등을 둬서 매년 3개년씩 계약을 하는 건데요. 올해 이제 용역을 해서 그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하는 게 2023년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매년 계약은 합니다. 매년 계약 3년씩은 3년씩 하는데 국별로 나눠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21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21, 22, 23 했고 까지 가고, 또 예, 올해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21년, 22년도는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매년 한 6억 정도씩 집행은 되는 겁니다. 이 좀 전체 다 복각기나 프린터기가 전체 몇 대입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21년, 22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네요.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 2023년부터 신규 계약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금액에는 6억 5,500인가? 예. 2억 5천이 21년 계속 사업 2억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21년, 22년 지났으면 금액이 주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계속 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출장소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1년 계속 사업에 들어갔던 거는 그 부분이 좀 포함됐던 부분이고 2022년 계속 사업 하는 것부터는 그 부분이 좀 출장소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좀 낮춰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 금액 낮춰진 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68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제한 발굴 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검토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참여 네, 6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한 그 발굴 컨설팅 여기 이제 여기 11개 읍면동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1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올라온 그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적격이 되는지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지 요거를 이제 검토해 주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요거는 이제 그 시 제한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시 일반 제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민간 협치형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일반 제한 사업이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읍면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읍면동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읍면동에 11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를 그 기능을 좀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1개 쪽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제한된 그 사업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적격 여부를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를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평택 시 제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요것들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가 4개가 있는데 각 분과에서 한 2-3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 제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대로 올라왔는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고 그 위원회 역할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인지 요건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11개 읍면동에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요게 이제 주민 참여 그 주민자치회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 거기 소속돼 있는 단체들 네. 이제 그 이 주민자치회에서 요거를 주민참여 예산을 제한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 단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또 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이 컨설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런 제한 어떻게 제한하라 이런 내용들 적격은 뭐고 부적격은 뭐고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제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네.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그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시 제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중에서 시 제한 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요거는 각 분과위원회 한 두세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적격이 올라왔는지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걸 검토해 주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가지 컨설팅 이후에 제안이 나오고 중복된 것들은 왜 중복이 되고 어떻게 해서 부적격이 됐는지가 이 컨설팅 받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피드가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게 안내도 네, 되고 네, 다시 올라오나요? 그 내용이 그래서 네, 개선이 그렇습니다. 된 이후에 예, 예, 예. 채택 건수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거를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럼 점점 이제 상향되겠네요, 이 지표들이. 그렇죠. 예, 결과가.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이거 최근 3개년도 정도의 예. 내용을 좀 예. 저희가 시작한 이후의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도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그 예산에 반영되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를-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여기 이제 다음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평가를 좀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예, 평가를 예, 하는 예, 게 예, 아니라 그 아니, 그러니까- 외에 다른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을 할 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주민들 포함해서 전문가 포함해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주민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예. 네. 이것도 자료 좀 있으시면 전반적인 내용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교육 청소년과인데요. 지역 특성화 진로 체험, 지역 진로 컨설팅, 청소년 진로 박람회, 토요 진로 체험이라든지 생존 수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개최 장소가 생존 수영 빼고 학생들이 참여할 때 이동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그 저희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아까 질문 누가 해주셨어요? 예, 그 온마을 버스 그걸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생전 수영 같은 경우는 자체 그 예산에 그 버스 비용이 다 네, 관광버스 대절해서 예. 학교마다 예, 맞아, 그 예. 이제 그 할 때마다 할 수 있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질의해 주셨고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그 온마을 체험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종 체험이라던가 이제 권역별로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그 우리 센터 이런 곳 갈 때도 사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청소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1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는 지역들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수를 늘렸다고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 아까 1,100대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는 1,000대로 돼 있어 갖고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습니다. 여기 세부 이거 사업 설명서 본 예산안 여기에는 700개에서 1,000대로 증액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100대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06페이지에 그 산출 내역에 1,100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고 영어 센터와 함께하는 교육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세부 현황이 좀 궁금해서요. 이런 거 요것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네, 네, 자료로 네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그 생존 수영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이거 이동에 관련 부분이나 실제 운영 부분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아예 입고 속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등교를 해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안에다 래시가드 껴있고 여름에 더 저기 하고 더워 죽겠는데 이 상황이 왜 발생이 되는지를 좀 고민을 교육청과 같이 해주셔서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지? 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그거 파악해서 그 지원할 부분은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네, 하고 네. 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10페이지 창의체험교육센터 운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인지 궁금했으나 이제 이건 아까 청소비도 그렇고 자세히 짚어주셔서 넘어가고요. 106페이지 마을교육 활동과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창의체험센터에서 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도 그렇고 이 사업이 이제 과정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수별로 수료하신 분들이 마을 배움터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창의체험센터에서 이 공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뭐 교육은 학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마을 단위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 과정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소규모의 마을 그 공동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스마트 스쿨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예산, 이 창의체험센터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런 각각 사업들을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역 이 교육 자원하고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연결하는 인프라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양한 지역 교육 자원이 학교 교육 과정하고 진정성 있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개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사업 목적성하고 맞는 건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육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더 고민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재단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 청소년 재단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이 교육 청소년과가 여기 또 계셔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이게 출연금 증감에 대한 부분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또 여기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9페이지에 그 23년 출연금 현황이 있는데요. 이 증가 내역이 39.9%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거죠? 예, 맞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재단에서 보고 했던 그 내용하고 맞는 거죠? 네. 일단 126페이지 수선 유지비에 보면 그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로 월 90, 이걸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목별? 저희 실무자는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잘 뭐이 모르시는 내용이죠. 세부적인 거 다 알긴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만 출연금 드리고. 동의안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예산서에 담겼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 재단 예산 심의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 주시고 일단은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향후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럼 네,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로 월 98만 원 가량에서 12개월 1,17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이 비용을 내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자산 취득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가 있습니다. 6,200만 원. 이 내용을 보면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일식 해서 5,200만 원이 있어요.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무슨 소프트웨어를 5,200만 원 주고 하나를 사는지. 그다음에 아이큐브 그러니까 이 6,2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 5,200이 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큐브 업그레이드 하는데 275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재단 홈페이지 고도화로 5천만 원 잡혀 있고요. 홈페이지 이용률과 현재 수준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지 5천만 원 잡으셨는지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별반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홈페이지들보다 떨어진다거나 뭐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 대행비가 269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1,089만 5천 원. 그럼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고도화를 위해 5천만 원을 또 편성을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큐브 275만 원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청소년재단 각 기관별 뭐 문화이집, 수련,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 센터 이 유지보수비가 라이센스 관리비가 382만 원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우리 감사 자료가 너무 엉망이었어 갖고 제출하신 자료가 엉망이었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정 뭐 과목이랑 뭐 해서 이렇게 다 비교 감사관 요청 같이 해갖고 받아서 다 봤습니다. 다행히 이중 집행된 내용은 없었는데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전혀. 그래서 계약서 명하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더존 아이큐브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계약명과 전산 시스템 계약명도 불일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출부서 기준으로 뭐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감사관에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양쪽으로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거 외에 회계 결산 조정 및 세무대리 수수료로 해갖고 총 2,580만 원이 나가요. 토탈. 그럼 지금 결론은 이 프로그램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세무조정이랑 대리까지 맡기실 거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대안을 찾아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원보증 보험료가 왜 다른 건지 청터는 그러니까 일식에 34만 2천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2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금액 큰 거 아니지만 왜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청소년 재단 보수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처우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 및 우수 인재 영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4천만 원. 네, 청소년 재단이 14개 경기도 재단이 있는데 이천하고 해서 두 군데 재단이 자체 보수표를 가지고 있고 14개 그 재단은 그 여가부 기준에 의한 예, 이제 맞습니다. 내용. 봉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지금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1호봉을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활 그 임금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금액이 되나서 이제 한
1년 안에 거의 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정이 필요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우리 기준이 있는 거죠? 용역을 줄 때 어떤 거는 5천만 원, 어떤 건 4천만 원, 어떤 건 1억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런 그 기관에 한번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 금액으로다가 해서 이제 기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목적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우수 인재 영입이 가능하다. 조직이 안정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이제 문제의식이 들었는데요. 잘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서부분소 설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임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저도 계획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청소년 학교에 활동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4천만 원. 이 내용이 야간 순찰, 학교 폭력 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동비 지원, 한마음 예술제 개회,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학교 밖에서 하는 걸 다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평택 지역 협의회에서 네. 이제 그 야간 술찰이나 뭐 법질서 그래서 네. 캠페인이나 뭐 이런 청소년 보호 카드 캠페인 이런 사업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죄송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이런 곳은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응원을 드립니다. 이런 거. 그리고 회계과가 계신 거죠. 네. 지난번에 정리 잘 해주셔서 공유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37개 필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다행이고 정리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 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상의 자료의 기준 날짜를 꼭 맞춰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이 없도록 홈페이지는 몇 월 며칠자 기준으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부서 전 공통으로 행감 자료는 다 기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0억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도엔 0원이에요. 이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30페이지. 이게 공공예금 요거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각 부서에서 통장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그 60억이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관리 체계가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 예, 바뀌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23년부터. 전 부서 이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행정 쪽으로 이제 더 많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건 다른 거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